자,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. 공방전입니다. 제가 션티 선생님께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괜찮으신가요? 네, 그럼요. 뭐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해명도 하는 거죠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. 선생님의 고문 강좌가 그 로지컬 프레임과 내추럴 프리덤이잖아요. 이 두 강좌가 또 강의 양도 많지 않고 또 강의의 어떤 시간도 짧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 고문 강좌로만 고문을 좀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구문이 완벽하게 해야겠다.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강의만으로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. 이게 뭐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이상한데, 근데 사실 이건 뭐 제 구문에 대한 방향성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정말 구문 강의만 들었다고 내가 해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이거는 구문 강의가 뭐 30강, 40강, 50강, 100강이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스스로 그냥 혼자서 그냥 내 언어로 말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해석을 하는 그 양이 너무 중요하지, 이 구문 강의 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구문이라는 거에 골자는 알아야 되니까 그 골자를 이제 로지컬 프레임에 19강 정도로 넣은 것이고, 그 골자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강의가 내추럴 프리덤이고요. 그 정도만 듣고 나면, 그리고 그 교재 회독을 하고 나면 충분히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이 되는 것이고, 그 후에 이제 많은 지문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 그 지문 해석하면서 체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 고문 그 두 강좌를 제외한 다른 강사의 고문 강좌를 듣는 것보단 네. 그렇게 하고 키스 주간지로 고문 훈련을 계속 하는 게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럼요. 네, 주간지에 있는 지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주간지에 있는 지문을 문제만 풀지 말고 제발 풀고 복귀하면서 지문에 있는 문제는 다 해석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요, 그 문장 해석 양이 충분히 쌓이죠.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총체적 학습이어서요, 계속 이제 얘기하는 지문 해독, 그 평가원이든 뭐 좋은 EBS 지문이든 그 지문 해독을 하면서 계속 그 단어와 해석 구문과 논리가 체화되는 거여서요, 그쪽 방향을 좀 추구를 합니다.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기도 해요. 그 너무 많은 양의 구문 강의와 두꺼운 구문 책만 지금이 파이널을 잡고 있는 거. 우리의 수능은 해석 시험이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지만 해석이 주 목적인 시험이 아닌데 그거에 또 매달려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저의 방향성도 좀 들어 있습니다.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. 그 선생님은 그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을 하시잖아요. 실전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게 실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. 왜냐면 불안하니까 다 읽게 될 텐데 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평소에는 당연히 그냥 모든 단어 공부하고 모든 문장 해석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. 근데 이제 지문 문제를 푼다 관점, 그리고 실무를 푼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요. 즉 얼마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 파악을 할 수 있는가. 근데 친구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그 덜 중요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너무 집착을 해서, 그래서 핵심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불필요한 덜 중요한 부분을 가볍게 보거나 거의 버리는 게 이 지문 혹은 문장의 핵심 파악하는 데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봐서요.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만약에 이제 그 문장이나 지문을 그렇게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좀 치면서 다 왔어요. 그리고 혹시 이제 킬러 지문이어서 한 번 더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한 10%, 20%? 그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확률상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. 예,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발췌독이라는 것을 실전에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부터가 그 발췌독을 다 썼습니다. 다만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가리는 것도 연습을 하면서 다 해석은 하죠. 다 공부를 해요. 하지만 모의고사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을 뽑아가지고 모의 형태로 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다 발췌독을 풀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
오히려 다 읽고 풀면 너무 머리에 정보가 많으니까 맞아요. 딱 정답만, 오답과 정답만 딱 가려내서 빨리 답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이게 영어가 궁극의 경지에 가면 저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 안 읽어요. 그냥 중요한 거 먼저 읽고 답 찍어요.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체크는 해놓죠. 그리고 나중에 45분까지 다 풀고 돌아와서 다 읽어요. 답 이게 맞네 확인을 해요. 저는 그렇게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실전을 할 수 없다? 아니에요. 저는 저 본인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, 사실. 저도 너무 중요한 말씀. 네, 맞습니다. 정말 평가원 기출 10회독 하셨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답변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의 실전의 느낌은 빨리 이 지문의 제일 중요한 문장 뭐지? 약간 그걸 좀 찾아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빨리 그 중요한 문장 찾아서 답내는 느낌. 근데 이게 찾는다고 하니까 뭔가 발차 같지만 그 찾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문장도 가볍게는 계속 보긴 보는 겁니다. 가볍게는요. 가볍게 보다가 이거네 이런 느낌인 거지. 역시 이거를 뭐 아예 안 보고 어떻게 딱 이렇게 해요.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죠?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정말 이 잘하는 친구들의 실전 머릿속 느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직하게 공부하시고 실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좀 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,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. 그 ABPS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해석을 전부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단어도 잘 아는 상태에서 A 잡고 B 잡고 P 잡고 S 잡고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ABPS를 좀 익힐 수 있는 사람들이 3등급 이상의 좀 상위권들 이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마디로 선생님 강의를 좀 체화하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좀 어느 정도 중상위권, 상위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맞습니다. 이건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. 그렇죠. 한 3등급 이상. 근데 사실은 요즘 절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등급 친구, 70점대 친구들도 영어의 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이어서 뭐 그래도 관대하게 쳐주면 3등급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고3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휘력과 해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APS 같은 좀 논리 구조, 틀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죠. 그래서 그 이하 친구들, 특히나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뭐 이런 약간 뭐 있어 보이는 뭐 스킬 같은 이런 거 말고요. 그냥 조금 더 어휘, 해석, 그래서 영어 자체의 해석력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4, 5, 6등급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학생들이 키스 주간지를 들어가기 전에 네. 이 정도는 하고 와라. 이 정도까지는 하면 키스 주간지에서 ABPS를 뭔가 익혀보고 할 수 있다라는 그 공부량을 좀 정해줄 수 있을까요? 결국 4등급, 4, 5, 6등급 친구들이 3등급으로 오기 위한 공부량인데요. 역시 수능 단어장 한 2, 3회독은 했어야겠죠. 2, 3회독 단어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문 강의 하나, 즉 로지컬 프레임이 되겠죠. 로지컬 프레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고1, 고2 지문처럼 되게 옛날 수능 기출이 되게 쉬워요. 이 08, 09, 뭐 10 요때. 그래서 그때 이제 수능 기출을 모아놓은 게 제 키스로직 레벨 1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3개.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휘장 열심히 했으면 아마 3등급 좀 70점 이상 나올 거예요, 충분히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간 키스로 오시면 좋고요. 만약에 이거 3개인데 조금 지문량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고2, 고1 기출을 곁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이제 공방전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이제 ABPS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키스 주간지인데, 네. 이 키스 주간지에 ABPS가 적용되는 지문만 모여 있는 게 아니냐. 이제 이런 주장이 또 있어요. 선생님 마스터피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.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제가 강한 부정을 하겠고요. 주간 키스 한 친구는 알겠지만 이게 뭐 각 평가원 회차에 수록된 그 문항 번호가요. 뭐 다 다른 게 아니고 매 주간지마다 다 같은 번호가 그냥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APS 잘 먹히는 것만 뭐 선별해서 넣은 게 아니고 다 그냥 대입학 다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랑 빈칸 들어있고 순서, 분삽, 요약, 장문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어서요. 절대 뭐 APS만 제가 잘 먹히는 것만 넣지 않았습니다.
그리고 마스터피스도 글쎄요. 마스터피스는 뭐 정말 기출이 아니니까 정말 제 취향이 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제 취향이 평가원의 취향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. 예전에는 정말 제가 변형한 문제나 제 문제가 많이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외주를 받거나 혹은 연구원 쌤이 만드시거나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요. 뭐 제가 막 취향이 들어간 그런 지문을 제작을 해서 마스터피스를 요즘에는 덜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더욱더 외주 받은 것들로 더 만들고 있어서요.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APS가 제가 연역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먼저 APS라는 대전제가 맞다라고 하고 그 후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요. 평가원 정말 그 당시 십몇 개년 기출을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남은 게 이거여서 APS가 남은 것이고요. 원래는 저도 이제 인과관계까지 이제 C2로 표기를 하면서 cause and effect니까 그것도 조금 사실 과외할 땐 했었는데요. 더 제가 가다듬으며 느끼는 것은 인과관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. 순종에 중요해요. 그런데 지문 전체 구조, 핵심 보는 데는 덜 쓰인다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인과관계는 역시 뭐 가끔 이제 선지에서 인과 바꾸기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문의 큰 틀과 논리를 보는 데는 APS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.